정답 없는 정답에 전문가가 어디 있겠어요. 국토부에서 집 살 분들 여기다 사시라고 그림까지 그려줬잖아요. 어떤 걸 사야 되나를 고민하는 거죠. 어떤 걸.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겠다. 까보면 이거죠. 시작해서 요거를 벌어야겠다. 요거요. 요거 보고 들어오셨죠? 뭐부터 하실지 모르셔서 네,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모르셨다고 해도요. 이 초록창에 검색을 통해서 5분 정도만 투자했어도 아실 수 있었어요. 요건 영상 후반에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제 영상은 부동산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할 거예요. 1부에서는요. 부동산을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께서 당장 하셔야 할 것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2부에서는요. 공부를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너무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걸 부동산에만 접목하면 항상 잊어버리세요. 가장 중요한 것을 찾는 것이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결국에는요. 이것을 찾는 공부가 부동산 공부예요. 2부 영상까지 끝나면요. 이 중요한 것을 찾기 위한 내용들, 부동산으로 돈을 벌기 위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려고 해요. 꼭 보셔야겠죠? 부동산이란 뭘까요? 땅이랑 건물이라고 할게요. 이 땅에도 임야가 있고 대지가 있고 밭이 있고 뭐 많던데요. 건물도 아파트가 있고 빌라가 있고 단독주택이 있고 오피스텔이 있고 많던데요. 처음부터 전부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도를 볼 때 어떻게 보죠? 내가 이 지역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쳐다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계속 몰라요. 어딘지 계속 헤매는 건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숲을 보고 나무를 봐라. 큰 데서부터 봐서 작은 데로 이 멀리서부터 이렇게 보면 내가 원하는 데를 좀 더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큰 그림을 먼저 보셔야 돼요.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부동산이 이렇게 많을 텐데 저는 아파트로 한정해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께서 자금이 생기셔서 이 아파트를 사려고 하시는데 가장 먼저 어떤 걸 고민하시겠어요? 오른다? 이거죠. 오를지 안 오를지를 고민하시겠죠? 떨어질 건데 사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다. 한 장 들어가서 두 장이 되길 바란다. 그러면 공부할 게 하나 정해졌나요? 5를 부동산 고르는 방법. 이렇게 제목을 잡아볼까요? 그 다음엔 이 부동산을 사서 내 걸로 만들어야겠죠. 어떻게요? 이마트에서 이거 사올까요? 아니면 홈플? 아니면 당근? 자, 그럼 또 공부할 게 하나 생겼네요. 부동산 사는 방법. 이 방식적인 부분이겠죠. 이 부동산을 어떻게 사와야 될지. 이 두 장이 내 손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아파트를 팔아야겠죠. 언제 팔까요? 이쯤에서 여기서 또 내려가면 어떡해? 고민되겠죠. 자, 그러면 공부할 게 하나 더 생겼네요. 매도 타이밍 결정. 이렇게 잡을까요? 파는 시기 결정. 이렇게 할게요. 이게 다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 여기서 부수적으로 조금 정리할 게 더 있다. 요거다. 내가 이 아파트를 살 때 요 취득세라는 거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아파트를 산 다음에 올라서 팔기 전에 내 명의로 갖고 있는 동안을 보유한다고 하는데 이 보유하는 기간 동안 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요 세금을 신경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 아파트를 누군가에게 팔 때 한 장이 들어갔는데 나한테 들어온 건 세 장이잖아요. 그러면 요 두 장에 대한 세금을 또 내야 돼요. 요게 양도소득세. 그래서 세금을 정리해야 된다. 요거.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좀 되신다면 상속세와 증여세까지 정리하시면 좋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출을 정리하자. 대출은 요 수익률을 극대화시킨다. 내가 한 장이 들어가서 세 장이 됐는데 이 한 장의 반이 대출이었다 그러면 나는 반장을 들여서 세 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한 장을 들여서 세 장이 됐을 때보다 반장을 들여서 세 장을 됐을 때는 이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모든 투자는 마찬가지겠지만 요 수익금을 보는 게 아니고요. 요 수익률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대출과 수익률까지
그러면 부동산 세금 및 대출.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할 게 이렇게 쌓였네요. 나열해 볼까요? 자, 서두에 말씀드린 당장 해야 할 것. 첫 번째는 부동산 사는 방법, 그리고 부동산 세금 및 대출. 요거는 하루만 날 잡으면 정리하니까 요거를 정리하시고, 얘네들은 내가 부동산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하루아침에 당장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조급해 하실 필요 없어요. 조급해 한다고 바로 다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시고요. 일단 요거는 끝내자. 부동산을 사는 방법 먼저 정리할까요? 이 부동산들을 내 걸로 만드는 방식들이에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표현해요. 새 아파트예요. 신축, 뉴. 요 신축 아파트는 분양을 통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고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서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건축물들과 토지는 매매를 통해서 내 걸로 만들 수 있고요. 경매를 통해서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 토지를 먼저 내 걸로 만든 다음에 이 토지 위에 신축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요건 제외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할 일, 이것들이 무엇인지 개념만 정리를 먼저 하세요. 개념을 정리하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가상으로 이 방식 중에 하나를 정해서 매매나 분양을 정하시는 게 좋겠네요. 분양이라 그러면 청약을 통해서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아파트를 사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부터 정리를 쭉 해 가보시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에 당첨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매매랑 동일해지겠죠? 내가 이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요 과정으로 돌아오셔서 가액을 가상으로 정하세요. 6억도 좋고 7억도 좋고 산다고 가정했을 때 취득세도 계산해 보시고 내가 이걸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와 종부세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도 해 보시고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하시고 수익률이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해 보시고 그리고 일정 보유기간이 지나고 이 아파트를 판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계산도 해보시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2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실 거고 혼자 돌리시다 보면 일단 4번은 금방 익혀지세요. 매매면 매매를 잡고 하나만 끝내시면 다른 것들은 금방 익히세요. 빨리 내가 공부를 끝내셔서 얘를 빨리 내 걸로 만드셔야죠. 이제 여기부터 어려운 거죠.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것들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자, 요것들이 움직이면 요 부동산의 가격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부동산이 오른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폭락할 거라고 해요. 시간이 지나서 보면 누군가의 말은 맞을 거고 누군가의 말은 틀릴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동산 공부를 처음 시작하셨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내 자동차가 엔진 오일을 갈 때가 됐어요. 센터에 들어가서 요 엔진 오일 좀 갈아주세요 말씀을 드렸더니 엔진 오일 다 갈고 나오신 사장님께서 요 타이어를 좀 갈아야겠는데요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자동차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사장님이 가려고 하니까 그냥 가셨겠죠. 저 같아도 당연히 갈았을 거예요. 저는 자동차를 정말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타이어의 수명이 2년은 더 타도 끄떡이 없는 상태였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이 사장님께서 타이어를 가셔야겠는데요 라고 조언을 해 주셨을 때 자, 여러분들께서 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만 알고 계셨다면 바로 치고 들어갔겠죠. 무슨 소리세요? 이거 1년은 더 탈 수 있는데. 근데 사장님은 정말로 갈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야.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차를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지금 안 갈아도 된다고 생각한 거고. 그래서 이 차를 계속 타고 보니 3년을 더 탔네. 이랬을 경우에 누가 정답이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는 정답이 없다. 이 정답 없는 정답을 아직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전문가에게 물어보려고 한다. 정답 없는 정답에 전문가가 어디 있겠어요. 이 전문가 분들도 확률을 말씀드리는 걸 뿐이에요. 앞서 언급한 센터 사장님께서 그분께서는 타이어를 많이 봤으니까 요 정도면 바로 갈아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하신 거고 차를 잘 알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탈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거고
차에 대해서 모르셨다면 그냥 갈았을 거란 얘기죠. 근데 타이어는 얼마인가요? 70만 원 정도 하나요? 부동산은 이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억 단위잖아요. 자, 그런데도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 자, 오늘부터는 의지하지 않기 위해 공부하자. 자, 좋은 물건이 있어요. 나름의 정리를 했더니 좋은 물건이에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겠죠. 결정을 했어요. 사야겠다고. 실행을 하겠죠. 계약. 앞서서 말씀드린 그 과정들을 거쳐서 요걸 만드셨겠죠. 요 경험치 하나를 획득한 거예요. 이렇게 경험치 하나를 획득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물건이 또 나왔을 때 이 고민이 달라지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했지만 공부가 됐고 경험이 쌓인 분들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너무 많아. 살 것들이. 어떤 걸 사야 되나를 고민하는 거죠. 어떤 걸. 이 말은 정답은 없는데 확률적으로 얘가 더 오를 것이냐, 얘가 더 오를 것이냐, 얘가 더 오를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 이런 일련의 경험들을 통해서 요걸 많이 획득하면 다음에는 얘도 해보고 얘도 해보고 얘도 해볼까? 지역을 이 지역도 해보고 이 지역도 해보고 이 지역도 해볼까? 이렇게 분산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처음이시니까 이런 날을 꿈꾸면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실 건데 이런 부동산에 대한 공부들은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걸 알아야 이걸 만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있었죠.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정답을 알고 계셨다고요? 확인시켜 드릴게요. 요즘 부동산 시장의 핫 키워드가 뭐죠? GTX죠. 이 GTX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GTX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야 바로 공부의 의지가 막 불타오르실 것 같아서 자, 한번 볼까요? 자, 지금 검색창에 이 GTX를 한번 쳐본 거예요. 자, 연합뉴스인데요. 지하철 연장 광역급행철도 GTX역 신설 9년 만에 최고 상승률 기록. 그리고 다른 기사를 보면 자, 요 기사 괜찮네요. GTX 따라 뛰는 집값 역 들어선다더라 하룻밤새 2억 건충. 내용은 뭐 안 봐도 GTX가 들어서는데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는 거잖아요. 자, 이걸 왜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고 말씀드리냐. GTX를 검색하고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기간을 바꿀게요. 지금이 21년이니까 15년 1월 1일부터 15년 말일까지만 해볼까요? 15년 12월 31일 15년도 1년을 적용해서 GTX란 단어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도 저는 뉴스를 볼 거지만 이 당시에도 이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 블로그에서는 이분들도 그렇고 이거 제목만 볼게요. 자, 킨텍스 삼성 수도권 광행 급행철도 GTX 공사 GTX 뉴스를 볼게요. 15년도에 GTX A 구간 민자 사업으로 2019년 착공 추진. 요것도 15년 12월이요. GTX 대도시 광역철도망 확충. 15년 12월이요. GTX 킨텍스에서 삼성역 등 3개 사업 6조 규모 민자로. 자, 이렇게 GTX에 대한 내용이 15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었죠. 공부가 돼 있으셨다면, 결정할 의지만 있으셨다 그러면 이때 GTX를 알아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2015년인데 이렇게 킨텍스를 사세요. 대곡역을 사세요. 연신내를 사세요. 서울역을 사세요. 삼성역은 비싸니까 킨텍스로 사세요. 이렇게 지금 써 있잖아요, 여기에. 국토부에서 집 살 분들 여기다 사시라고 그림까지 그려줬잖아요. 킨텍스 한번 볼까요? 네, 여기는 여기는 일산에 킨텍스라는 곳인데 여기가 기존 3호선 대화역이고요. 주염역해서 이쪽이 서울 방향이고, 근데 GTX역이 어디에 들어오는?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자, 짧게 보면 여기에요. 자, 아까 기사가 2015년이었죠. 여기 원시티가 지금 실거래가가 14억이에요. 14억. 18년도에 6억이잖아요. 아까 그 기사는 몇 년도죠? 15년도예요. 여기도 괜찮았었죠. 여기 힐스테이트 한번 볼까요? 자, 여기 19년도에 3억 5천, 지금 11억.
실거래 9억. 이거 뭐 계산할 필요도 없이 올랐죠. 이 얘기가 2015년부터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지난 일들은 잊어버리고요. 이제 앞으로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정리가 됐네요. 아까 말씀드린 거 정리 끝내고 요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요건 다음 영상에서 갈게요.